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학생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수능 완성 실전 4회, 그죠? 28번에서 31번 지문, 그죠? 고전시가 파트입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다지 어렵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30번 문제가 정답률이 64.3%, 그죠? 3명 중에 1명이 틀렸죠. 그죠? 그 다음에 31번 문제도 동일하게 틀렸어요. 64.3%. 됐습니까? 그래서 70% 미만대 문제로 보니까 30번과 31번이 존재한다고요. 그죠? 그래서 요 지문 보도록 하는데, 일반적인 어떤 고전시가의 어떤 문제의 어떤 스타일, 다시 말한다면은 지문 제시 스타일이 조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자, 이런 것들은 어떤 거냐 하게 되면은 이렇습니다. 일단은 고전시가에 작품만 내놓고 이런 문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작품에 대한 나름대로의 해설을 제시해 주더라라는 거야.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공부해야 되겠느냐 하게 되면 그 해설과 관련된 내용을 본문의 내용과, 즉 작품의 내용과 어떤 연결시켜 가지고 봐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항상 어떤 것에 대한 설명에 관한 것은 뭐하고 연결시켜야 되겠어? 그렇지,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즉 작품에 대한 설명 내용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문제를 풀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근데 이렇게 버리면은 여러분들이 따로 공부할 게 없잖아요. 그죠? 그냥 문제 읽어나가면서 그냥 작품에 대한 공부를 하는 거가 똑같은 현상이 버리잖아. 그죠? 그래도 이런 것들과 작품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들어가는 것과, 그죠?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읽어나가는 부분에 속도적인 측면이 또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작품을 아는 것이 일차적으로 중요한 거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그럼 가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단락 좀 나눠보고 가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앞에다 1라 쓰시고요. 다시 내려가서 성품이 중성스럽고 앞에다가 2, 다시 내려가서 선조를 이어서 왕이 오른 앞에다가 3 됐습니까? 그 다음 넘어가서 유배형을 받으면서 앞에다가 4, 다시 내려가서 무과에 급제한 후 앞에다가 5, 다시 내려가서 구인유는 앞에다가 6 됐습니까? 전체 6개 단락으로 되어 있고요. 중간중간에 작품이 들어가 있는 구조다 됐습니까? 자, 그럼 첫 번째 단락 들어갑니다. 일반적으로 조선의 사대부들은 관직을 얻어 조정해서 나라를 태평하게 하고 그 다음에 백성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을 일생의 보람으로 생각했다. 그래 보자라는 거죠. 하지만 관직에 임용되어 고위직 관료가 되어도 순탄한 생활을 하기보다는 불안정한 조정의 혼란 속에서 고뇌하거나 또 임금과의 의견 대립, 또 당정으로 인한 갈등이나 관심들의 모함, 또 자신의 과오 등으로 파직되거나 유배에 처해지는 등 시련을 겪는 일이 많았더라. 그렇지.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조선의 사대부들 참 살기 힘들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자, 그러면서 조선 중기 이후에 다시 밑줄 쫙 써볼까요?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고위직 관료들의 진솔한 심정을 다룬 시조들이 어떤다고요? 창작되었더라. 됐습니까? 그럼 이제 뭐 하자라는 거야? 그래, 그들의 진솔한 어떤 심정이 담겨있는 작품들을 우리가 공부해보자라는 이야기잖아요. 됐습니까? 자, 그랬더니 다음은 됐나요? 자. 첫 번째 작품입니다. 바로 조선 선조 때에 됐습니까? 누구의 작품이라고요? 이양원의 시조더라라는 거 됐나요? 이양원의 시조에 해당된다. 됐습니까? 그럼 한번 가볼게요. 자, 높으나 높은 나무에, 높으나 높은 나무, 일단은 그 밑줄 쫙 쳐놓기 바랍니다. 됐니? 나를 권하여 올려두고는, 그죠? 이때 나는 시촉하자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죠? 이보, 번님네야, 번님네 다시 세모, 깡, 쳐놓고, 야, 다또 깡, 쳐놓기 바랍니다. 됐니? 흔들지나 마십시오. 흔들지나 마십시오. 다시 밑줄 쫙. 됐습니까? 그러면은, 앞에 청자에 누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번님네가 있다고 생각하고 말을 하더라 됐습니까? 그럼 청자에게 말을 건네놓더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래 되겠네. 자 보세요. 이양원이 뭐라 그랬냐 그러면은 높은 나무에 됐습니까? 누구를 어떤다고요? 나를 즉 화자를 어떤다고요? 올려놓고 됐습니까? 그리고 번님네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됐습니까? 뭐 하더라는 이야기예요? 나무를 흔들더라라는 이야기죠. 이해되겠니? 그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래, 높은 나무에 있는 나 떨어질 수밖에 없지. 그죠? 그러면은 다시 이어서 물어봅시다. 여기서 말하는 이 본인네라는 건 진짜 어떻다고요? My friend를 이야기하는 거니? 그게 아니겠죠. 그죠? 예, 됐습니까? 오히려 어떻다고요? 나를 떨어뜨리려는 그런 존재들아라고 봐줘야 되겠지. 그죠? 그럼 긍정적 존재겠어요? 부정적 존재겠어요? 부정적 존재를 봐줘야 되지 않겠냐. 그죠? 예. 그러면서 계속 떨어져 죽는 것은 서럽지 않으나 됐습니까? 예. 임을 못 볼 까느라 임 다시 내못간 합니다. 그럼 이때 임이라고 하는 것은 작가를 알아요? 작가가 남성이에요. 그러면은 작품 속에 임은 누구라고 얘기했었죠? 임금이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내가 됐습니까? 예. 떨어져 죽는 것은 됐습니까? 예. 뭐한다고요? 서럽지가 않아. 됐습니까? 예. 그러나 누구를요? 다시 한다면 임금을 못 보는 것. 그것은 어떤다고요? 서러워라고 하는 거죠. 됐니? 예. 그래서 임금을 못 보는 것은 됐나요? 예. 그건 어떤다고요? 슬퍼요라고 하는 것이죠. 됐습니까? 그러면은 다시 이제 보세요. 자, 이 작품을 우리가 밑에 설명 잠깐 볼게요. 성품이 충성스럽고 박학하면서 흑백의 논쟁에 치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이양원은 임진왜란 발생 후에 볼까요? 영의정의 자리에 올라서 국가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애썼더라. 그러면은 높은 나무에 나를 올려놨다 했을 때 이때 높은 나무는 바로 어디에 올랐음을 얘기하는 거야? 그렇지. 영의정에 어떤다고요? 지위에 올랐음을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됐나? 예.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모함을 당하는 자신의 위태로운 처지에 대해서 그러면 보세요. 이때 모함을 당한다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어? 번린내가 나를 나무 위에서 떨어지도록 흔들더라라는 것이죠. 됐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번린내라고 해가지고 말은 번린내지만 결국은 뭐 되겠어요? 간신 정도 안 되겠니? 화자를 모함하는 됐습니까? 예, 그러한 존재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할 수 있겠죠. 이해되겠니? 그죠? 예, 됐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높은 남기 위에 나를 올려놓고 흔드는 것은 일종의 흔들다라고 하는 것은 화자가 위태로운 처지에 됐습니까? 예, 놓여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됐니? 예. 자, 그러면서 이제 다시 고뇌를 비주어로 표현하면서 미쳤까요? 우국의 심정을 드러냈더라. 그럼 여기서 우국의 심정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요거네요. 임을 못 보는 것이 서럽더라, 슬픔이더라. 맞습니까? 여기서 이제 뭐 나타난다고 하는 거야? 우국지정이 나타났더라.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겠니? 됐어요? 오케이. 자, 요게 이제 첫 번째 수가 되겠네요. 그러면 세 번째 나갑니다. 이제 선조를 이어서 왕위에 오른 광해군 때에 대북파가 당파의 이익을 위해서 추진한 임목 대비 폐위에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다가 유배형에 처해진 누구라고요? 이항복 다시 밑줄자 오선과 한음의 이야기죠. 그죠? 예. 유배지로 가는 도중에 다음과 같은 시조를 지었더라. 자, 이제 다음과 같은 시조인데 그 작품에 대한 배경을 우리가 다시 봅시다. 됐습니까? 예. 광해군 때의 대북파가 그죠? 예. 누구를요? 임목 대비에 그죠? 예. 폐위를 한다고요? 주장하더라. 자, 그래서 누구요? 이항복은 됐나요? 네. 거기에 대해서 한다고요? 반대를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다는 거야? 유배를 한다고요? 가게 되었더라. 그때 지은 작품이 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작품이더라라는 거죠. 제가 우리 고전시가 할 때 뭐 중요하다고 했어요? 작가의 어떤 생애, 맞습니까? 그거 파악하면 좋다고 했죠. 현대시에서는 작가의 삶에 대해서 모르셔도 관계없다라고 얘기했지만 고전시가는 작가의 삶에 대해서 안다면 작품을 해석하기가 훨씬 더 수월하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 이 작품은 바로 그 작품이다라는 걸 알면은 이제 그 내용을 쉽게 이론을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보세요. 철령 높은 고개 다시 좀 약간 좀 기발합니다. 자, 철령 높은 고개. 자, 여기가 철령이라고 합시다. 됐나요? 네. 그러면 뭐가 된다는 거야? 공간적 배경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철령 높은 고개, 거기에 쉬어 넘는 저 구름아. 다시 한번 쉬어가면서 넘어가는 저 구름아. 어이구야, 구름아라고 얘기했으니까는 수학법 이야기해 보세요. 뭐가 된다고요? 의인법이 된다. 그리고 구름이 다시 뭐가 된다고요?
청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 됐습니까? 예. 됐나요? 그래서 구름인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두 가지 나타나 있다라는 것. 됐니? 예. 그러면서 고신 다시 내목강 저는 표현합니다. 그럼 고신은 뭐야? 외로운 신하 되겠죠, 그죠? 그럼 이때 외로운 신하 누가 되겠습니까? 화자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나 뭐 한다고요? 그래, 외로운 신하야. 됐습니까? 예, 됐나요? 고신입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원로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야. 됐습니까? 이때 원이라는 거는 원통할 원자입니다. 됐나요? 예, 됐니? 루라는 건 눈물 루자. 그럼 다시 나의 그 원통한 됐나요? 예, 무엇을 눈물을 열어 되겠죠. 됐습니까? 예, 그 원루를 비로 삼아서 띄우다가 다시 한다면 이걸 자 뭘로 만들어줘요? 비로 만들어줘요. 됐습니까? 예, 누가요? 구루마. 됐니? 예. 그래서 비로 만들어 띄우다가 어디에? 임계신 구중심처에 다시 한번 구중궁궐에 됐습니까? 예, 뿌려볼까 하노라. 자, 그럼 이렇게 되겠네. 자, 여기에 뭐 있다고요? 궁궐이 있고 거기에 누가 있다고요? 님이 있더라. 됐습니까? 예. 그런데 구름아, 자, 그 님에게 뭐 띄워달라는 거야? 아, 비 내려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맞습니까? 예. 근데 그 비는 누구의 비라고요? 나의 원통함이 담겨있는 만다고요 눈물이더라. 다시 한번 나의 원통함을 누구에게 알려달라는 거야? 님에게 알려줘. 됐니? 예. 이해됐나? 나 어떻다고요? 대국화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 반대했다가 지금 나 유배가는 거야. 나 얼마나 억울한지 모르겠어. 나 원통해. 됐나요? 하물며 어한다고요? 임금님, 나 조금 원망스럽네? 이런 겁니다. 됐니? 예. 이 양반쌤 대단한데요. 그죠? 임금한테 원망스럽다고 얘기하다니. 됐습니까? 예. 이제 이해되겠나? 그죠? 예. 그래. 이 작품이 그런 작품이더라. 됐니? 예.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갑니다. 보세요. 예. 자, 이제 유배형을 받은 후에 됐습니까? 네 번째 단락입니다. 이동하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이야기할 곳이 없었던 작가가, 그죠? 예. 험준한 고개를 넘어서 자신의 비통함과 임금에 대한 뭐라고요? 원망을 상징 소재, 뭐가 되겠습니까? 비라고 하는 소재가 되겠네요. 맞나요? 예. 그것을 활용해서 토로하는 것이 참 인상적인 작품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만다고요? 슬픔, 그 다음에 임에 대한 무엇? 원망. 됐습니까? 그것을 뭐를 통해서? 비를 통해서 드러내고 싶었다라는 거죠. 됐니? 예. 자, 이 항목은 또 갑니다. 보세요. 이제 유배지인 북청에서 미줄까요? 임목 대비가 폐위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갑니다. 보세요. 예. 자, 뭘 들었느냐? 임목 대비가, 그죠? 예. 폐위되었다라고 하는, 한다고요? 소식을 한다고요. 접하고. 됐니? 예. 그러고 나서 뭐라 그랬냐? 보세요. 당시에 세태를 비판하며 또 다른 시를 줬다. 그럼 이제 그것을 통해서 세태를 만다고요? 비판하면서. 그죠? 예. 시를 지었더라. 그러면 이제 물어보자. 그 다음에 나온 시는 뭘 이해하고 싶었던 건데요? 당시에 세태를 비판하고 싶었던 시 아니겠어요? 됐나요? 예. 뭐 나타났어요? 정서가 나타나 있더라는 얘기죠. 됐니? 예. 그럼 자 이제 보세요. 시절이 저러하더라. 됐나요? 예. 시절이 저러하다라는 것은 뭘 얘기하겠어? 저러하다. 됐습니까? 예. 그것은 결국은 앞에 있는 요 내용과 연결시킨다 그러면은 저 간신들이 됐나요? 예. 대비를 뭐 한다고요? 폐위할 정도야. 됐습니까? 예. 그게 시절이야. 그 시절이 저래. 수상하니. 하는 일, 다시 인사도 됐습니까? 인사, 사람의 일도 어떻다고요? 딱 저렇구나, 저러하다. 됐니? 벌써 그 말 속에서는 뭐가 나타나 있어요? 당시 세태에 대한, 또 인물에 대한 뭐가 나타나 있어? 비판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시절이 어떤다고요? 수상하니, 저러하니, 됐습니까? 예. 사람의 일도 어떤다고요? 참 저러하구나, 됐습니까? 예. 그래서 이러하거니 됐나요? 예. 저러하지 않을 소냐. 다시 한다면은 야 모든 것이 다 이러한데 됐나요? 예. 자 보세요. 예.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이러한데 의하여 됐나요? 자 보세요. 저러하지 않을 소냐.
됐습니까? 예. 라고 하는 것은 이러하니까 절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물어보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절하다는 게 뭐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봐. 그래. 인목대위를 폐위한 것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있니? 예. 시절이 됐나요? 예, 수상해. 그러다 보니 사람이 일도 다 이상해. 수상해.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이러하니까 어찌하여 절하하지 않겠느냐. 인목대위 폐위시켜 남았지. 라고 하는 거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이러쿵 또 저러쿵 하니까 미칠까요? 한숨을 못 이겨 하느라. 그래서 결국은 하자가 하는 것은 기껏해야 뭐라고요? 한숨이더라. 됐나요? 네. 그러면 이때 한숨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오는 한숨이야? 결국은 당시의 세태에 대한 거기에 대한 한숨이다. 됐나요? 네. 당시 시대에 대한 비판이다. 됐나? 예. 어때요? 작품을 해석하기가 훨씬 더 쉽죠. 그죠? 왜? 중국어치 어떤다고요? 내용 설명이 다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갑니다. 무과에 급제한 후 어영대장, 또 병조판서 등을 지닌 구인우는, 그죠? 예. 시아버지인 인조에 의해서 억울하게 죽은 소현세자빈 간씨의 신원을 상소한 김홍옥 다시 내볼까? 김홍옥을 도우려 하다가 효종의 분노를 유발해서 그래서 파직을 당했다. 됐습니까? 예. 야, 요거 재밌네요. 그죠? 예. 자, 이제 뭐냐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다섯 번째 단락이죠. 그죠? 예. 자, 구인후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 됐습니까? 예. 그 중에 이제 김홍욱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그죠? 예. 얘가 소현세자비에, 됐습니까? 예. 신원을 어떤다고요? 회복해달라라고 한다고요? 상소를 올렸어. 됐습니까? 예.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자, 병자가 오란 이후에 소현세자가 어떤다고 죽게 되죠. 그죠? 그러면은 소현세자의 부인인 소현세자 비는 어떤다고요? 나중에 서인으로 강림됩니다. 됐니? 예. 그러면서 이제 둘째 아들인, 됐습니까? 왕이 오르는데, 그가 이제 누가 돼요? 둘째가, 그죠? 예. 누구? 왕이 오르는데, 그가 바로 효종이더라라는 겁니다. 됐니? 근데 만약에 효종 입장에서 소현세자에 비해 신원을 회복시켜주게 되면은 자기는 뭐가 되는 거겠어? 사자가 왕이 된 케이스가 돼버리는 거지. 됐니? 예. 그러면은 왕위 계승의 정통성이 된다고 사라지게 되는 거죠. 됐나? 예. 그래서 이제 보세요. 이 효종의 입장에서는 결국은 인조의 처분이 잘못되었다라는 상소는 자신의 왕위회승과 관련한 민감한 사연이었기 때문에 됐습니까? 예. 그래서 평소 효종의 신임을 얻던 구인우도 자, 김욱을 돕고자 그에 대해서 탄다고요? 말을 했지만 됐습니까? 예. 그러나 효종은 다시 친했던 구인우조차도 한다고요? 벌을 내리더라. 됐습니까? 벌을 내린다. 됐니? 예. 그래서 탄다 벌을 받게 된 것이다. 다음 시호는 그가 이제 조정을 떠나게 된 상황과 그 이후에 처신을 드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 작품은 됐나요? 예. 구인우라라고 하는 인물이 됐나요? 예. 한다고요? 조정을 어떤다고요? 떠난 됐습니까? 예. 그런 상황과 그죠? 예. 그 다음에 그의 이후에 됐나요? 예. 이후에 무엇을 처신을 됐습니까? 예. 드러낸 작품입니다. 이제 그렇게 해석해달라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됐니? 예. 자, 그럼 보세요. 어전에 실현을 하다. 실현하다 다시 미축자. 그럼 이때 실현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야? 김홍옥을 도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실현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김홍옥을 한다고요? 예. 도웠던 일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뭐 했다라는 거야? 반성하고 있어요. 그걸 왜 실현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잘못했어요. 라고 하는 거죠. 됐니? 예. 그래서 특명으로 내치시니, 그래서 탄다고요? 예. 내가 어떻게 했어? 손에서 삭탈 간첩당했다. 됐습니까? 조정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예, 물러나게 되었어요. 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조정에서 떠난 상황을 어떻게 한다고 제시한 거더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됐니? 예.
그래서 이 몸이 갈 데 없어. 어디로 간다고요? 서호를 찾아가니 서호 달떨까? 정확히 말합니다. 서호가 바로 누구의? 구인우의 어떤다고요? 고향이 되겠죠. 그래서 삭탈간직 당하고는 고향에 어떤다고요? 됐니? 예. 그래서 밤중만 닫뜨는 소리에 결국은 연군의 성이 어떤 새로워라. 그래서 자 서호에 찾아갔더니 호라는 게 호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랬더니 밤중에 됐나요? 예. 닻을 어떤다고요? 드는 그런 소리가 나더라도 됐니? 예. 그것은 결국은 이연군 임금을 그리워하는 됐나요? 정성이 늘 어떻다고요? 새롭고도 새롭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다시 말한다 그러면은 임금을 그리워하는 마음은 사실 임금에 대한 그 마음은 뭐 한다고요? 늘 정성스러워. 늘 새롭게 솟아나라고 하는 거죠. 이거 안 맞아 얘기한다면 결국 무슨 얘기예요? 나 당신 어떤다고요? 보고 싶어요. 당신 사모해요. 당신에 대해 최선을 다할 거예요. 라고 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쉽게 말하면 뭐예요? 연군 지정을 담아놓은 것이더라. 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겠니? 됐습니까? 예. 그러니까 봐봐라. 내가 잘못했어요. 됐습니까? 예. 나 아직 그런데 당신 사랑하는 마음, 그 당신에 대한 어떤 정성, 근데 그건 늘 새로워요. 됐니? 예. 됐어요? 반성하는 모습이잖아요. 나중에 그인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좌의정에 복귀합니다. 됐나요? 그래. 이렇게 얘기해줘야 돼. 됐습니까? 예. 이 항목처럼 나 원통해요. 하면 안 돼. 됐습니까? 예. 그렇죠. 죄송해요. 실언했어요. 됐습니까? 예. 해줘야지. 봐라. 다시 좌의정에 들어가잖아요. 됐나요? 예. 자, 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30번 문제 됐습니까? 예. 윗글의 시어나 식구에 대한 설명을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얘기했는데, 웬만하면 다 설명해 드렸어요. 그러면 선지 3번 그냥 바로 보겠습니다. 됐니? 예. B, 다시 한번 이 항목의 첫 번째 시조입니다. 거기에 뿌려볼까 하노라, B를 뿌려볼까 하노라, 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C에서, 역시 이 항목의 시조죠. 그죠? 맨 마지막에 한숨겨워 하노라, 라고 하는 것은, 미칠까요? 현실에 대한 화자의 비판 의식을 토로한 것이더라. 됐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임에 대한 원망감, 됐습니까? 거기에 대한 세태에 대한 어떤 비판, 그걸 담아놓은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 됐니? 예, 그렇진 않죠. 자, 31번 문제 됐습니까? 윗글의 임이라고 하는 존재. 임은 누구였어요? 임금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보기에 B에 대한 설명을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는데, 그죠? 예. 자, 우리는 앞에 나와 있는 임이라는 존재는 알고 있잖아요. 임금이라는 존재. 그죠? 예. 그럼 그것만 일단 먼저 보세요. 선지 1번. A는 잘못된 정치 현실에 지쳐서 정계를 아니죠. 이거 임금이잖아요. 됐습니까? 어떻게 전기를 떠나려는 임금이 전기를 떠나니?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선지 3번, 선지 4번 갑니다. A는 됐나요? 화자 공경에 처하도록 배후에서 괴롭힌 존재. 아니죠. 오히려 나온 밑에서 흔드는 존재들이 돼야 되죠. 그렇죠? 예. 그 다음 5번. A는 화자 감정이입의 자식 아니죠. 감정이입한 존재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 됐나요? 내가 왕이에요? 아니죠. 됐나? 예. 그러면 보기 내용 갑니다. 보세요. 예. 야, 요거 재밌어요. 됐니? 예. 자, 잘 따라오세요. 개함이, 불개함이, 잔등 부러진 불개함이. 자, 개함이 앞에다가 미축작성 A라고 해봐. 그럼 이게 되겠지. 불개함이, 불개함이, 잔등 부러진 불개함이. 어떻게 되죠? AA, BA 구조가 되죠. 이등감 나타나 있죠. 거기다 잔등 부러진 불개함이. 다시 세모깡. 약속이 바랍니다. 됐니? 예. 그러면은 잔등 부러졌다고 했으니까 이 개미 온전한 개미야? 온전하지 않은 개미야? 온전하지 않은 개미가 되겠죠. 됐습니까? 예. 일종의 장애를 어떻게 한다고요? 갖고 있는, 한다고요? 불개미라고 하는 거죠. 됐습니까? 예. 됐니? 예. 그런데, 그런 겁니다. 앞발의 정종이라고, 앞발의 정종이라고 해주자. 그러면 다시요. 앞발의 정종이란 뭐야? 종기. 됐습니까? 예. 누가요? 그 잔등이 부러진, 됐습니까? 그 불개미가. 앞발에 종기 나고, 또 갑니다. 뒷발에 뭐 한다고요? 종기가 난 불개미. 야, 앞발, 뒷발, 전부 다 뭐 했다고요? 예, 종기가 났더라. 그 온전한 게 하나도 없네. 맞죠? 됐어요. 근데 그 불개미가, 자, 보세요.
광릉 샘곡에 넘어 들어가서 누가요? 이 개미가 됐니? 예. 거기에다가 가람이 다시 있죠. 가람이라는 건 호랑이를 얘기하는 거야. 호랑이의 허리를 가로로 물고 축혀 들었대. 다시 갑시다. 얘가 어떤다고요? 예. 호랑이의 됐습니까? 예. 허리를 어떤다고요? 예. 물고는 됐니? 예. 그것도 가로로 물어가지고는 또 하늘 위로 탄다고 축혀 올렸대. 됐습니까? 예. 물어볼게요. 가능해요? 이거는 온전한 개미도 그지 못하죠. 근데 하물며 등 부러지고 척추 나가고 앞발 뒷발에 종기난 그 개미가 호랑이를 이렇게 물고 뻗쩍 들어 올렸다고요? 그럼 천하장사도 뭘 잘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북해를 또 건너갔대. 아이고야, 저 북쪽 바다를 만다고요? 북해를 건넜답니다. 해악성 드러난다는 걸 알 수 있겠나? 그렇죠? 예, 과장적이잖아요. 됐니? 예. 자,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한 말을 하네요. 있나요? 예. 그런데 임 다시 내볼까? 이마 온 놈 다시 세볼까? 온 말 다시 세볼까? 됐니? 그 다시 말해 임금이시여. 모든 놈이 다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당신께서 한번 뭐 한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됐습니까? 예.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된다는 거지. 됐니? 예. 그럼 다시 말한다면 이야기는 이렇게 보겠죠. 소위 말해서 간신들이 나한테 이야기를 하는 게 딱 저런 이야기입니다. 됐니? 예. 그 말도 안 되는 거짓을 꾸며가지고 나한테 덮어씌우는 겁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겠나요? 예. 그러니까, 다른 거 없어. 당신께서 한번 생각해봐요. 이게 과연 말이 되는 이야기인지. 그러니까 그처럼 허황되고 거짓된 이야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거죠. 됐나? 예. 그래 본다 그러면 선지 2번 됐습니까? 예. 복에 나와 있는 임이란 존재는 미줄까요? 하자의 결백을 주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존재다. 됐습니까? 예. 그래서 임께서 한번 짐작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라고 하는 거죠. 됐니? 예. 그 다음에 선지 4번에 비는 인격을 부여했다는 건 임은 말 그대로 사람이잖아요. 됐습니까? 예. 그는 뭐 인격을 부여했다라고 얘기하기도 곤란하겠죠. 됐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인데, 역시 고전 시간은 해석의 문제다라는 것을 다시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예. 열심히 작품 공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